2011년 3월 18일입니다. 체벌금지법이 시작됩니다. 자, 언제 시작됐어요? 2011년 3월. 뭐죠? 간다요가 딱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달리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행된 겁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주제가 뭐야? 체벌금지와 소년법입니다. 야, 이거 사실 이거를 안 다루려다가 좀 예민한 주제거든요, 사실은. 체벌금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고, 지금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냐 안 돼야 되느냐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논쟁과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2011년 3월 18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 체벌금지법이 시작됩니다. 자, 언제 시작됐어요? 2011년 3월. 뭐죠? 간다요가 딱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달리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행된 겁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간다요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행된 게 바로 저 체벌금지법입니다. 다 처맞고 시작됐죠? 처맞을 만치 진짜 이빠이 다 채우고 풀로 채우고 그 다음 대학교 간 인간 간다요입니다. 진짜 개 억울하고 나 억까죠. 어이가 없어요. 지금 채팅창에 뭐 올라와? 나 99년생인데 나도 처맞았다. 95년생 나도 처맞았어. 맞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도적 법적으로 시작이 되었어도 공공연하게 아예 바로 사라지진 않았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1년 3월 이후에도 학생이 부모가 쌍으로 이제 교사를 고발하거나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뜨고 그러면서 점차 2011년 이후에도 몇 년을 거치면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2023년 기준 23살 2001년생이죠. 2001년생 피셜인데 얘가 중학생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그 학부모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학부모 회의. 얘네가 다니던 학교는 물론 학교 개박회인데 얘가 다니던 학교는 쇼부를 받나 봐요. 학교랑 학부모회가 체벌을 아예 없애는 건 개바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저지른 애들한테 손바닥 정도 때리는 거는 좀 쇼부각 아니냐. 솔직히 맞지 않냐. 요런 쇼부가 돼서 자체적으로 학교와 그 학교의 학부모회의 자체적 쇼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그런 사례도 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무리 그게 자체적 쇼부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퍼지고 또 뉴스에서도 뜨고 뭐 교사를 고발했다 어떤 학부모가 이런 게 이제 전국적으로 뜨니까 요 당시까지는 조금 2010년 중반까지는 이런 쇼부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을지 몰라도 2010년 후반 가면서는 자체적으로 아예 그냥 없어졌다. 이제 협의구 간에 이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된다. 진짜로 사라졌다. 이제는 택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예 이제 완벽하게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아예 없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 조만간 고소당합니다. 어차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한다 누군가가 어차피 조만간 일 터져요. 결국에는 완벽하게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애새끼들 체벌 없애가지고 답 없다. 이런 얘기가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0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내 또래들은 진짜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간다요 또래만 해도 진짜 애새끼들 요즘 체벌 없애서 진짜 답도 없다. 나 때는 그래도 우리 때는 체벌 많이 그래도 순화됐지만 그래도 체벌이 있었고 기강이 학교에 잡히고 그런 게 있었기에 시부레 그래도 좀 기강 잡히고 좀 그랬는데 요즘 10대 MG 요즘 답도 없다. 요런 얘기 솔직히 제 또래 중에서도 있어요. 저 10대인데 필요한 것 같기도. 본인들이 10대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 같긴 하다. 오늘 또 간청단 10대 분들은 내가 10대지만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오늘 뭘 예상하고 오늘 이걸 들고 왔냐면은 10대들은 그래도 체벌은 개바 아니냐 요런 반응이 대략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10대들 사이에서도 저 10대인데 그래도 약간 필요한 애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조금 종종 나오는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손바닥 찜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찜질, 막 좀 이제 찜질 드립을 많이 치긴 했어요. 물리치료의 민족 씹어졌고. 어찌되었든 간에요. 이런 갈등 있는 거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체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왜 없어진 겁니까? 체벌이 없어진 거를 법이 생겼으니까 없어진 거지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체벌금지법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뭔가 의견이 있고 얘기가 나오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그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꾼들이 또 저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귀를 열고 여러 가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체벌이 없어져간 과정이 그냥 법적으로 저런 체벌금지법이 생겼으니까 그냥 없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법을 괜히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거나 유권자들의 요구가 있었거나 솔직한 얘기로 저거는 10대들이 체벌을 원치 않아서 없어졌다라는 말은 개소리입니다. 유권자들이 원해서 사라진 거라고 봐야 돼요. 10대들은 유권자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투표권이 없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없앤 거의 주체는 대부분 유권자인 그들의 부모 세대가 원했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엄빠 세대들이 원했다. 그러면 지금 10대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네 지금. 그죠? 10대의 체벌금지법이 교육부에서 이제 그 시행령을 내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의 부모 세대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0대들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정치꾼들이 절대로 10대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는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10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그 정치꾼은 아무도 없어요. 내 장담컨대 진짜. 어떠한 정권도 10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정말 10대들이 원하는 대로 바꾼 어떤 그런 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 바꾼 거는 10대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라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실제로 10대들 자기 자식 내 아들 딸들 때리지 말라고 이제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부모 세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체벌금지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부모 세대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체벌 관련돼서는 일단은 간다요 부모 세대부터 시작해야 돼요. 간다요의 부모 세대가 누구야? 60년대생이죠. 대부분 60년대생입니다. 그거 있죠. 부모들이 학교 일에 막 나서고 가고 막 학부모회에 막 쏘댕기고 이게 전국적으로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응팔하지 응팔.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저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들이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학교에 쏘댕길 그거 각 나옵니까? 택도 없어요. 물론 학구는 있겠지. 그리고 촌지 같은 거를 줘야만 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학교 일에 쏘댕기고 막 좀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간다요의 부모 세대 60년대생 자녀들이 90년대생인 60년대생들부터 학교에 쏘댕기는 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촌지를 주러 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학부모면은 내가 이 초등학교 아들 딸을 낳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그 학부모라면 학교에 가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좀 활발해진 세대가 60년대생이에요. 90년대생들의 부모, 80년대생 이제 몇 살 형님들 얘기만 들어봐도 그렇게 쏘댕기는 학부모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몇몇 그 유난스러운 부모들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그 부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80년대생 분들에게. 80년대생 분들의 부모 세대는 50년대생들이죠. 50년대생 분들만 해도 80년대생들이 학교 다닐 때 자기 자식들이 학교 다니니까 막 쏘댕겨야지 이런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자, 이 50년대생 분들이 70년대에 대학 가신 분들이에요. 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50년대생은 70년대에 대학 간 거고 60년대생은 80년대에 대학 간 거예요. 딱 그런 세대인데 제가 그래서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하더라고. 이게 대학 진학률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요 50년대생 분들은 대학 진학을 실제로 많이 안 하셨거든요. 60년대생부터는 조금 그래도 좀 늘어납니다. 대학 진학률이 좀 올라가요. 그 대학 진학률과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 교육부 자료입니다. 70년대에 대학을 진학한 50년대생의 비율이 무려 남녀 평균 25%입니다. 엄청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죠? 1970년대면은 50년대생인데 그 50년대생의 4명 중 1명이 대학을 갔다는 겁니다. 뭔가 체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정도일 리가 없는데 근데 역시나가 역시나예요. 그 통계가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를 간 사람들 중 대학 진학률이야 저게. 고등학교도 안 가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50년대생 분들은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고등학교 진학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 25%는 고등학교 진학을 한 사람들 중 간 거지 고등학교 안 간 사람들은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봐야 돼요. 이거만 보고 대학을 저렇게 옛날에도 많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60년대생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생들도 대략 80년대 평균 때려보니까 35% 안팎이야. 저렇게 높을 리가 없죠. 3명 중 1명 대학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시나 저것도 고등학교 진학을 하신 분들 중에 3명 중 1명이 대학을
대학을 갔다는 거지 일반적인 모든 60년대생 분들이 대학을 3분의 1이 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60년대생들은요 80년대에 이제 대학을 갔을 시대잖아요. 그 세대잖아요. 이분들은요 대학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진짜 60년대생 분들은 어머님들 중에 우리 오빠 대학 가야 되고 내 남동생 대학 가야 된다고 딸내미들은 못 가게 하고 진짜 하면서 서럽게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0년대생 어머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있어요. 50년대생 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대학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도 계셨겠죠. 다만 60년대생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50년대생들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학 안 가는 게 당연했고 대학 안 가도 고등학교 나오기만 하는 것도 힘들었고 대학 안 가도 취업 잘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 세대이기 때문에 60년대생 분들하고는 그 10년 차이인데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세대 차이가. 이 60년대생 분들은 대학에 대한 열정 열망이 엄청난 세대인데 본인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 거랑 갈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다들 안 가고 나도 그냥 안 가야지 하던 세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60년대생들의 열정과 열망, 대학을 못 간 본인들이 진짜 피우고 싶었던 그 꽃을 못 피웠던 그 열정과 열망이 고스란히 90년대생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돼요. 딱 그려지죠. 지금 대한민국이 왜 지금 스트레스가 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고 열등감이 심각한지가 딱 그려집니다.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세상이 왜 이런가가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이게 본인들이 이제 뜻한 바 꿈을 펼치지 못한 것 이게 이제 90년대생들한테 전가되기 시작하죠. 물론 80년대생들한테도 전가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80년대생분들이면은 2000년대에 대학을 입학하신 분들이죠. 그분들한테도 전가가 많이 됐지만 90년대생들에 비하면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났거든요. 진짜로 엄마들의 치마폭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시 학원과 과외와 그런 게 진짜 90년대와 2000년대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000년대에 대학 가신 분들이 80년대생이니까 그분들과 관련된 입시가 90년대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대와 90년대의 입시를 보면은 90년대도 피 터졌지만 2000년대는 더 피 터지고 2010년도엔 더 피 터지고 이렇게 되거든. 진짜로 답도 없이 진짜로.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야 다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분명히 체벌과 소년법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뭐 옛날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간다요는 이런 세대들 간의 갈등, 세대들 간의 마인드 차이가 이 체벌과 관련된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5, 6, 70년대생 분들은요 체벌이 그냥 거의 깡패가 애들 패는 수준이에요. 진짜. 이제 옛날 어른들 엄마 아빠 체벌 받으신 거 한번 물어봐봐 한번. 우리 10대 분들도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70년대생일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맞았는지. 거의 애를 패듯이 잡아요 진짜. 영화 말죽거리잖아 혹시 아시죠? 그거 구락 아니요. 진짜 그렇게 때렸어요. 제 폭행급이어서 그때는 진짜. 답도 없이 맞았어요 그때. 말도 안 될 정도로. 최소한 80년대생 간다요보다 지금 한 5살 6살 뭐 많으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도 체벌 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뺨따구를 그냥 시계 풀고서 풀스윙으로 그냥 후려 갈기는 거야 막 히브레 그냥. 애들 갖다가 막 간다요 중학교 때 2000년대 초중반이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비싸대기 때리는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 당시에 나이가 60대면은 1940년생이에요. 1940년대생 선생님들이 저 때만 해도 있었단 말이야. 그 양반들은 엄청 달라요. 진짜 1940년대생 선생님들하고 50년대생, 60년대생 선생님들은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진짜. 그 마인드 자체가. 애들을 대하는 마인드나 태도나 언행이나 욕하는 거나 때리는 거나 10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지금 70년대생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80년대생 분들도 계실 거고 제 또래 90년대생도 있을 거고 아마 알 거야. 뭔 말인지 알 거야 다들. 단검 차고 다님. 내가 이거를 애들 패고 그랬던 거 얘기를 우리 조카가 지금 고3이거든요. 걔랑 걔네 친구들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왔을 때 내가 얘기를 해줘. 나 그냥 웃으면서 그냥 추억팔이 하듯이 얘기한단 말이야. 걔네들은 다 상기돼가지고 와 레알? 와 말도 안 돼. 설마 어떻게 그렇게 해? 저 말도 안 되고 왜 경찰서에서 안 잡아가? 애들이 막 그래요. 내 얘기를 들으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상상을 못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과장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고. 하키채로 맞든 뭐 골프채로 맞든 뭐로 맞든 뭐 그 잡히는 거로 맞는 거야. 잡히는 거로. 근데 이런 이해 안 될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던 교사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대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게 지금의 60년대 70년대생들입니다. 그런 학교를 다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맞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10대 때 이 6, 70년대생 부모들의 입장에서 내가 어릴 때 맞았던 것도
이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지금 아직도 그렇단 말이야? 가 된 거죠. 그리고 90년대가 됐죠. 뀨! 간다요 초등 입학했어요. 저 때. 98년도입니다. 간다요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간다요 8살 때예요. 저 때 진짜 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엄마들 진짜 수십 명이 진짜 거의 뭐 1, 2, 3, 4, 5, 6학년 내내 엄마들 진짜 많았어요. 한창 엄마들이 많이 학교에 댕길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때 부모들이 당신이 뭔데 내 애를 패냐면서 난리치면서 교무실에서 집어던지고 난리쳤던 거를 제가 학교 6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여러 번 봤습니다. 뭐 근데 제 또래들이면 다 알 거예요. 90년대생분들 아마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쫓아와서 네가 뭔데 선생이면 선생이지 네가 뭔데 내 애를 패냐고 이런 부모님들이 오셨던 거를 몇 번 보셨을 거야 다들. 근데 이게 그냥 패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간다요 부모 세대가 학교에 쫓아오는 거는 선 넘게 빼는 거 있죠. 선 넘게 요거 내가 60년대생인데 내가 10대 때 그렇게 맞았던 대로 요즘도 팬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거는. 하면서 쫓아오는 거죠. 이 세대가 아예 때리지 마라 이런 세대는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90년대생 부모님들 내 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부모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만 애를 진짜 볼을 이렇게 잡고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패요. 볼을 이렇게 잡고 야 이 놈이 하면서 뭐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기사들이 때릴 때 그냥 때리면 되는데 꼭 흔들고 때려요. 꼭 그거 한번 볼을 잡고 흔들면서 때려. 졸라 기분 나쁘게 그렇게 때린다고? 알죠? 시동을 걸어 그렇게. 그래서 난 너무 아픈 거야. 존나 아파. 근데 옆에 내 친구가 중1 때 친구가 있는데 걔가 야 저 병신이냐 그러는 거야. 내가 왜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 병신아 그래. 내가 어떻게 그래? 때리는 순간 하래. 고개를 돌리래. 그 스윙의 각도와 속도에 맞춰서 볼을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리면 안 아프다는 거야. 왜 그걸 가만히 서 있니? 등신같이 나보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배운 적이 있어요.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하도 기싸대기를 맞으니까 애들이 아는 거야 그거를. 회피수를. 그 정도로 기싸대기를 맞고 컸어. 내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부모들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다. 40년대생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아직도 있을 때잖아요. 간다요 초딩 때만 해도. 근데 부모들은 60년대생이야. 그러면 부모 또래예요. 부모 또래. 60년대생들은 부모 세대란 말이야. 40년대생들이. 그 부모 세대가 내 애를 초딩 아들 딸을 때렸다 해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엄청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60년대생 분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 난 대학을 그렇게 가고 싶었고 내가 꿈이 그렇게 많고 내가 열정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막내 삼촌이 큰 삼촌이 어쩌고 저쩌고 아들내미들을 대학 보내야 되니까 엄마는 못 가고 이런 얘기가 엄마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세대예요. 60년대생들이. 그 세대다 보니까 내 자식을 엄청난 대학교에 보내고 영재로 기르고 싶고 그런 거에 혈안이 된 세대야 60년대생들이. 근데 그런 아들 딸을 때려? 기싸대기를 감히? 하니까 빡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이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60년대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열정과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얘기를 처음에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2023년입니다. 이제는 60년대생 부모들이 학부모인 시대가 아니죠. 70년대생 부모들이 학부모, 그리고 80년대생 초반이 학부모인 시대입니다. 70년대 중후반에서 80년대생이 이제 학부모인 시대예요. 그래서 내 연구 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야, 별게 다 있더라 얘들아.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쓴 연구 보고서입니다. 2020년 7월 29일에 발간했어요.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 이런 게 있더라고. 야, 별게 다 있어. 이것만 보면 안 되죠. 다양한 다른 자료들도 이제 종합해서 이제 간다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이 처참할 듯.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은 80년대생 부모의 특성이 뭐냐? 최초의 아이돌 세대입니다. 최초의 아이돌 팬이 됐던 세대예요. 서태지가 나오고 90년대에 그리고 2000년대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아이돌 팬이었던 세대입니다. 물론 그 영향만 받은 건 아니고 본인들도 대학교를 꽤 많이 나온 세대거든요. 또 7, 80년대생 분들도 대학을 꽤 많이 나왔고 동시에 아이돌이나 이런 미디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아이돌이 탄생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엔터테이너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를 TV로 보면서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을 그 이전처럼 지금 60년대생 부모들과 또 약간 다른 겁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알죠? 5, 60년대생 부모님들은 일단 대학 잘 가자야. 저거 뭐 그 이상 이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저렇습니다. 근데 이제 70, 80으로 오면서 여기는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대학 잘 가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많아. 엄청 많아졌어요. 부모들의 눈높이 자체가 높아진 것도 높아진 거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정규적 교육을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본 세대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학원의 양이 더 늘어나고요, 종류도 더 늘어나고요, 바라는 것도 더 늘어나고요, 여러 가지 많아집니다. 한편으로 이거 좀 정말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편 간다이어 또래의 부모 세대만 해도 진짜 50년대 60년대생 부모님들만 해도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그럼 대학 못 보내잖아요. 근데도 일단 가라 이거야. 일단 어떻게 되겠지, 빚을 어떻게든 내고 자식이 나중에 같이 갚고 부모가 같이 갚고 그럴 지연정 일단은 대책 없이 일단 가자, 막 그런 세대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못 보내, 이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70년대생 부모들 사이에서 꽤 많아졌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아니면 지금 20살, 21살 정도 된 애들의 부모님 세대잖아요. 70년대생이. 내가 많이 물어봤는데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대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60년대생 분들도 저런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꽤 많아졌다라는 그게 체감이 될 정도로 정말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무작정 얘를 애매하게 보내봤자, 사립대를 애매하게 보내봤자 달라질 게 없는 걸 알거든요. 이제 이 세대는 70, 80년대생들은 대학 잘 나봤자고, 근데 자식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타협을 보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세대가 이제 부모인 세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전국적인 체벌금지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체벌금지 얘기랑 좀 동떨어진 주제 같지만 일단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인간간다요가 동떨어진 것 같지만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를 일단 높이고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논의하자. 그래서 좀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어쨌든 체벌금지가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 2011년 3월부터. 근데 본격적으로 체벌금지가 시작된 거는 2010년대가 맞는데 이미 2000년대 초반, 이미 부모 세대의 요구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선 넘게 처벌하는 거를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말아라는 요구는 이미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예 전국적인 체벌을 금지시키는 것까지 간 거죠. 왜? 교육부와 공무원들은 방어적이거든요. 적당한 선이 어디 있겠냐. 괜히 애새 조금만 때렸다가 또 지랄한다. 아예 없애자. 그렇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2011년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김혜수 씨가 주연이었던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화두가 됩니다. 자, 체벌금지가 시작되고 10년 정도 지나자마자 무슨 또 이런 드라마가 나왔어요. 지금 이미 2022년에 이 드라마가 나왔다는 거는 2022년이 되게 몇 년 전부터 소년법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던 니즈니까 이제 나온 거죠. 무슨 니즈 터지자마자 바로 드라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이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온 게 뭐예요? 이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애새끼들 체벌 없애서 그렇다 지금. 체벌 없애서 이런 거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시 체벌을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 체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좀 지금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간피셜. 여기서부터 간피셜입니다. 체벌을 없애자는 전 2000년대와 2010년 사이의 그 10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던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체벌이 없어도 충분히 애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동시에 저 체벌이 없어진 만큼 체벌이 없어지자마자 생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오늘 여기 70년대생 80년대생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요즘 이런 학부모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애들 엄마 아빠 치마폭에 들어가서 캥거루처럼 안 기어 나오려고 하고 애들 오냐오냐만 하면은 체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거 지금 소년법 얘기 체벌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애들 훈육을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할 생각을 안 해요. 요즘 부모들이. 왜 오은영 그 박사께서 TV에 요즘 왜 자주 나오겠습니까? 지금 요즘은 오은영 박사의 시대야. 진짜 이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왜 이런 전문가분들이 자꾸
TV에 나오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밖에서 학교에서 지금 처리할 그게 아닌 거야 지금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애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야 돼요. 애들 앞에서 마음 약해지지 말고. 80년대생 부모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이제 80년대생 그 형님 누님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애들한테 너무 뭐라고 안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키워보래. 이거 찐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제 눈앞에서. 이거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키워봐라. 진짜 그렇게 이쁜데 어떻게 때리냐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진짜 찐으로 튀어나와요. 정말로. 나 이런 분들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야 진짜. 이거 진짜예요. 나 그리고 때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야. 혼을 제대로 내야 된다. 분명하게 가르칠 거 가르치고 분명하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알려야 된다. 이걸 했는데 그게 안 된대. 궁금하더라고요. 왜 지금 젊은 부모들은 마음이 그렇게 약해졌을까? 지금 여기 80년대생분들 90년대생분들 많을 텐데 우리네 인생사 엄마 아빠들 그렇게 마음 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우리의 80년대생 부모님들 아니면 70년대 후반의 부모님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이 얘기를 해. 가정 내에서도 체벌이 금지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것 때문이냐? 그것 같진 않습니다. 자, 옛날 부모님들 중에 특히나 간다 이것도 남자고 아버님들 위주로만 말해볼게요. 내가 남자니까 여자 어머님들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아버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컸어요. 보릿고개를 견디면서 진짜 겨울을 간신히 안 굶어 죽으면서 간신히 버텼어. 그런 세대들도 많아요. 50년대생분들은 더더욱 그랬고. 일단은 이 옛날 아버지 세대들은 사회적 명예와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가정보다도 사회적 명예와 관계가 더 중요했었어. 왜냐하면 이 사회적 명예와 관계가 박살나면 가정도 무너진다 이 말이야. 사회적 명예와 관계를 유지해야 돈을 벌고 가정이 탄탄하게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는데 가정보다 지금 일단 이게 더 중요한 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세대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보릿고개를 겪고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야 그들에게는. 이게 사람이 본인의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오던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10대일 때 몇 년도에 어느 나라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지역에서 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이건 뭐 세대 차이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사회적 명예와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70년대생 80년대생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바깥 일들이 중요하던 세대예요. 이 세대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엔 무법천지였거든. 진짜 간다요 어릴 때 50년대생 60년대생 분들이 이제 개모임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왜 저렇게 우라빠랑 우라빠 친구들 저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멱살을 많이 잡지? 난 어릴 때 그랬어. 왜 저렇게 경찰 아저씨랑도 욕하고 지나가던 공무원하고도 싸우고 계곡에 왔는데 그 계곡에 돗자리 피자마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돗자리 빨리 다시 접고 빠지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자마자 우라빠 친구들과 우라빠와 그 주변에 처음 보는 아저씨들까지도 다 같이 수십 명이 가서 그 공무원 아저씨 두 명하고 왜 싸울까?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 나는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었어 난 어릴 때. 야 옛날에는 그 개도기간이고 거 없잖아요. 개도기간이라는 것도 말이 개도지 그냥 딱 시행되면 끝이지 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요. 그러면은 야 이 양반아 지금 150km 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이 양반아. 당신 뭐야 내가 지금 200km를 넘게 여기 지금 기름값 내가면서 왔는데 지금 여기 계곡에서 뭐 지금 앉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지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일단 소리 지르는 거야. 맞아.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졸속으로 처리하는 제도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말 들으면 손해다. 이게 나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 세대가 커온 과정을 더듬어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정부가 뭘 했을 때 졸속으로 처리될 때가 우리나라도 많았어요. 개판이라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거대로 말 들었는데 말 안 들은 사람들을 잡지도 않아 마. 옛날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개잘 떠면은 피곤해서 가니까 유도리 있게 가라로 어느 정도 이제 싸우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손해 안 본다. 이게 몸에 밴 세대야 그 세대는. 50년대 60년대생들은. 그래서 목소리가 큰 겁니다. 대쇼부의 시대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요 등신 소리 들은 세대예요.
진짜로. 진짜 이게 찐이야. 시청이나 뭐 그런 데서 뭐 하라는 대로 하잖아. 그럼 등신 소리 들을 때예요, 진짜. 옛날에 60년대 50년대생 부모님들은 자식들과의 관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이었는데요. 50년대생 60년대생 부모님들도 사랑이 당연히 있겠죠. 다만 왜 대학을 안 가? 당연히 가야지. 왜 대학을 떨어져? 왜 수능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당연히 잘 나와야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80년대생 부모님들은 애가 공부 못 해오면은, 다효야, 왜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못 봤어? 잘 봐야지. 다음엔 더 잘 봐야 돼. 알겠지? 좀 요런 느낌일 것 같아. 내 상상으로는. 근데 우리의 부모 세대는, 뭐야 이게? 뭐야 이게라는 말이 좀 나오는 세대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세대가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좀 간다요가 얘기하는 게 너무 과장을 한다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간다요 니네 집만 그랬던 거다, 니네 동네만 그랬던 거다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과장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특히 아버님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기강의 상징, 무게의 상징, 가장 그 자체. 좀 요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조금 아시죠? 집안의 가장이다, 집안의 기둥이다, 국부. 근데 지금 1980년대생 부모님들은요, 지금 간다이랑 몇 살 차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이분들은요 진짜 자식밖에 없어요. 바깥의 사회생활을 하는 세대입니다. 80년대생들도 안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가 달라져서 자식들과의 관계와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가족 여행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고 서운하고 울고, 아빠들이 눈물이 엄청 많아졌어. 요즘은 애들 앞에서도 우는 아빠들 되게 많대요. 진짜 자식들 앞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장난치고 이런 부모가 진짜 많대 요즘은. 친구 같은 관계를, 진짜 나는 상상도 안 되는데, 진짜 나는 상상도 못 해보는 그런 관계이긴 한데, 진짜 그런 관계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개판이다. 왜 자녀랑 친구가 되려고 하냐. 아니 뭐 개인마다 또 집안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어찌되었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친구처럼 지내려는 게 워낙에 강해지고, 정작 본인들의 친구 관계는 굉장히 느슨해지는. 지금 젊은 부모 세대들은 과거 60년대생들만큼 동창회 일일이 나가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관리도 엄청 철저하게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로지 가족, 오로지 가정, 오로지 자식, 이거에 의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내 새끼가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혼을 내냐는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겠습니다. 간다요가 또 족감, 간다요의 만족감론 씹어졌습니다.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한 가지가 너무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 분명히 이를 거스르게 된다. 너무 한 가지에 치중되면 위험하고 건강해지는 거는, 이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하고 너무 한 가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한 가지만 진짜 너무 이뻐하면 밸런스 깨지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썸네일을 켜겠습니다. 체벌금지법과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 다시 한번 꺼냈는데요. 정말 복합적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해요. 엄청나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과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헤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결론을 굳이 안 내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굳이 결론을 안 내는 게 오히려 이건 옳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린 결말을 열고 끝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인생 동반자 조키, 간다요 후원자 피부, 새벽인간, 간호낸 황순원, SIW 필, 최현경, 은빛마술사, 부츠 vs 더 월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